많이들 나와 계시군요. 네, 먼저 안기백입니다. 오늘 이 시각에도 육상에서, 해상에서, 공중에서 최남단 마라도부터 최북단 서북도서 해병대 이르기까지 물샐 틈 없는 국토방위에 전념하고 계신 장병 여러분께 신뢰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8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방위 간사, 국방위원장, 동시에 지난 40여 년 정치권에 몸담으면서 여러 가지 익혔던 노하우와 경험을 살려서 참 국방, 진정한 국방, 국민의 군대로 재건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제가 문민장관으로서 이제 시작이 된다면은 지난 어려운 시기를 과정을 거쳤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국민의 군대로서의 국민들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하나씩 정교하게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12.3 불법 내란 계엄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군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심이 흐트러져 있고 또 군의 사기가 땅에 지금 저하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살리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어떤 무기 체계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처한 중견 간부의 이탈 문제, 군 충원 문제와 자긍심이 많이 상실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긍심은 자신감에서 나오고 그 자신감을 살려줘야만이 우리 군의 사기가 우리 병영에서 정말 신명나고 신바라남는 그런 군대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군을 만드는데 제 미력함과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국방개혁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국방부는 법무부와 더불어서 대한민국 건국에 한 번도 부처 명칭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그 자체가 바로 저는 국방부가 그 자체가 우리 국민에 있어서 전립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위스가 내륙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해군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 어느 나라나 제1의 덕목이 저는 안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가장 시급한 국방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3 불법 계엄으로 인해서 우리 군이 많이 상처 입고 자긍심이 많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이 무형의 가치인 정신력과 자긍심을 회복시켜주는 일이 어떤 무기체계보다 저는 가장 선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임하시면 가장 시급하게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군수뇌부 인사일 것 같은데요. 혹시 수뇌부 인사와 관련해서 방침이나 기조 이런 것들 좀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아직은 그 정도까지 제가 물론 국방위를 오래 해서 5선 동안 내년 국방위를 해서 전혀 모른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그래도 군문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 우리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서 최적화가 어떤 것인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이행성 들어서 주한미군 연합 지역 비행선 확대라든지 방위비 인상 이런 문제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 대응이 나가실지.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력 10위, 국방력 5위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옛날 수준의 대한민국이 아니기 때문에 더 당당하고 더 자신감 있게 저는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이고 포지티브한 자세로서의 모든 것은 국익의 관점이 어디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 국익 관점에서 저는 접근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들어가? 네. 질의는 들어가? 우리 국장님이 대포학성기 방송 중단 이후에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전쟁 중에도 대안을 합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 국내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전쟁에도 대안을 하기 때문에 아이젠하워가 중국과 북한과 대화해서 휴전을 했지, 전쟁에도 휴전을 했지 않았습니까? 소련도 닉슨이 개혁 개방화 길로 대화를 통해서 이끌지 않습니까? 저는 대화가 가장 먼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평창 동계 올림픽도 먼저 문화와 예술이 서로 간에 접합을 해서 그 이후에 군사적 문제까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먼저 민간적인 차원에서부터 서로가 교류가 있고, 그리고 9.19 군사 문제도 다시 복원을 해서 한반도가의 평화의 기류가 흐르는 그런 거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우리의 적이면서 동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두 가지 시선으로 어떤 멀티트랙, 다양한 정교한 그런 방법으로 북한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9.19 군사 합의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점 재검토는 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복원하는 것보다는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것들을 조합해 보면서 어떤 것이 가장 평화로운 방법인가, 어떤 것이 남북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인가, 이 문제를 최적화시키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방위비 5% 증액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증액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 문제하고요. 그리고 지금 12.3 계엄 반중 세력에 대해서 내란 특검 외에 국방부 자체적으로 어떤 조사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저는 어떤 사건과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홍 기자님이 말씀했다시피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고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 일제 36년 6.25 전쟁, 61년 5.16 군사 쿠데타, 12.12 군사 반란, 이걸 보면은 역사의 과거에 대한 정리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현대의 문명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척결 없이 간단하게 소독약만 뿌리고 봉합하고 하면은 또 다른 골마 터지는 아픔이 있다. 그래서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고 그래야만이 거기서 새살이 나온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우리 군대는 예전 군대하고 달랐습니다. 예전 군대하고 달랐기 때문에 결국은 12.3 내란 계엄이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봤을 때 신상 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잘한 사람들은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죄값을 저는 치러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제가 내란 특별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깊숙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또 여러 가지 그것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